이제 세 분의 발제를 다 들었고 저희 세션에 두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강의하고 계시는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부교수이신 김효은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에서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고 계시는 인텔코리아 이재룡 전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두 분 토론자들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김효은 교수님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룡 전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은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 세 분 강연 말씀 너무 잘 들었고, 특히 그 인공지능 윤리를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실천적으로 하신 거 보고 저도 아까 사회자님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질문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 월시 교수님 강연을 들었을 때 조금 달랐던 점이 인공지능 윤리에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사실 새로운 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지만 자율성에 대한 부분은 있다라고 하신 점이 굉장히 좀 새로운 그 시각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의미 깊었고요. 근데 이제 자율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창배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비전이 오늘 여러 가지로 제시가 많이 됐는데, 특히 이제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국내외에서 많이 선포가 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금 스탠다드를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기업과 같이 가니까 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기업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과연 그게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라는 또 이슈를 또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새로운 제시를 하신 것으로 눈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핀셋 규제 방식을 대안으로 소극적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초중 고 대가 다 다르게 돼야 된다라는 굉장히 체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대학에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정규 교과로 개설을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론적인 걸로 계속 공학윤리처럼 진행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조금 한계가 보여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랑 조금,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 윤리라는 것이 기존의 공학 윤리와 달리 인공지능 안에서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만들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머신러닝 for kids라는 플랫폼을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거기다 데이터를 너희들이 원하는 주제를 잡고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보고 변수를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나.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다르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이제 편향을 발견해보고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려면 데이터를 다르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를 스스로 이제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봄으로써 저는 그냥 시도를 해본 것뿐인데, 그럼으로써 제가 이제 얻은 생각은 이것이 인공지능 윤리 교육도 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동시에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윤리 교육 따로, 인공지능 교육 따로 이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초중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아마 여기 저 전무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과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의 그 질문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토비 왈시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re. I think there's no magic bullet here. 네, 뭐 마법의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AI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윤리적인 틀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요. 자율성의 문제를 빼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하지만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일관성 있는 윤리적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그것을 위해서는 소프트한 규제, 뭐 규범, 국제적인 표준, 교육,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러한 규정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 이러한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측면이 함께 아우러져야 또 다양한 솔루션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월시 교수님 연결이 되셨으니까 좀 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AI는 그 일자리를 많이 없앨 거다 하는 얘기들 하죠.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성될 거다,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거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일자리 관점에서는 특별하게 준비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나올지 모른다. 새로운 일자리, 상상하지 못한 일자리가 나왔을 때 AI 윤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요. 조금 생각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창배 이사장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먼저 우리 그 윤리 교육,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우리 김효은 교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선구적으로 네,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 윤리라는 것을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월시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게, 사실 인공지능 윤리라는 부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윤리로 규결이 됩니다. 네. 인공지능을 만들고 개발하고 또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바르게 만들고 또 바르게 사용하면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 인간 윤리를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인터넷 윤리, 뭐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 해킹 문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개인 정보를 뭐 빼간다든가, 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이제 폭발물 제조법을 막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서 막 테러에 쓴다든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일어났고,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초중고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먼저 이런 윤리적인 의식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성교육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인성교육. 그래서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핀셋 규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요, 인공지능을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만들어라 하면 굉장히 규제로 느낍니다. 이제 내년 2021년 말에 지금 이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 지능정보화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능정보화법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인공지능 윤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벌써 기업들이 이 법을 보고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많은 규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큰 부담으로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업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규제를 강화하면 기술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 뒤떨어진 나라들은 너무 심한 규제, 포괄적인 규제, 또 이런 규제보다는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규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범죄 목적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아니면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침해를 막기 위한 이제 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케이스별로, 네, 그런 이슈별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편향성 때문에 많은 좀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기업이 스스로 자율 규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실 저희 같은 협회 일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비영리 NGO 단체에서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조율해 가지고 적절한 이제 그러한 대안을 찾는 것들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서로 적용하게끔 가이드하고 리딩하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했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발표 자료 중에 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개념을 잠깐 본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남으면 있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그 개념 정립도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자 진행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토론자인 이재령 전무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 분 발표자님 말씀을 굉장히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이 인공지능 윤리라는 것이 그냥 한 편의 서브젝트가 아니라 인공지능 전체에 거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토비 교수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수님께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변화되는 미래 사회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비디오를 통해서 재미있게 보여주시고 또한 각국의 나라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고 또한 그 프린시플을 만드는지를 아주 거대하게 또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결국은 저는 이제 자라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자라나는 아이들 또한 대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며 또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사장님께서 지금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나누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윤리교육을 이 인공지능 윤리를 잘하는 거는 결국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비슷한 맥락인데요. 도대체 누가 이게 왜냐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얘기하고는 있으나 인공지능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 하면 사실은 기술을 먼저 떠돌리니까 나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 하지만 미래 사회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것은 전문가나 디벨로퍼뿐 아니라 진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또는 장년층 누구나 사실은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생활의 문제를 그 인공지능으로 풀어가면서 누리고 다 이 기술의 창조자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멋지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쨌든 협회를 통해서 거시적으로 이 부분 보고 계시니까 실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가르는 그 교육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나 좋은 사회적 기업으로 굉장히 사실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는데 말씀 들어보니 계속 성장하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굉장히 좋은 그 펀딩을 통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폐이자 아동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냥 일자리를 단순한 뭐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량에 맞는 그 끌어올려서 한다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뿐 아니라 자폐 아이들 그리고 또한 시각장애인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두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솔루션을 내지만 그 솔루션이 상당히 아직은 약한 그런 데 비해서는 너무 어그러시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거기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하신다니까 너무너무 고무적이고요. 그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좋은 모델을 사실은 스케일링 해셔야 되는데요. 그죠? 그 테스트웍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또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벤치마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거를 도우실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두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질문 드렸던 교육의 문제가 됐던 또는 이런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다양하게 데이터셋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일자리의 문화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중심으로 막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 또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섞여서 하는 거기서 사실 다양한 데이터셋을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환경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고 또한 정부와 또한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아 또는 NGO 이 역할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거창하게 드렸는데요.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전무님의 그 질문 답변 순서는 토비 왈시 교수님부터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프로페서? 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연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많은 그 패널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젊은 이들, 새로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신 것을 너무나 기쁘고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올바른 스킬, 무슨 스킬을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2050년 이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말씀도 정말 의미가 컸는데요. 사실 의미 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 스킬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일을 할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행복하게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계는 사회적인 지능이나 감성 지능, 창의성 이러한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드 패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수작업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기존의 일들이 다 대체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작업이나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기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산적인 그런 컴퓨테이셔널 띵킹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미래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해야 하고요. 기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성 지능이 필요한 것,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것, 이러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역할들이지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가르친 것, 그런 인문학이라든지 사람을 사람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왈시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깊이 인상 깊은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많고 실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너무 활용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비 왈시 교수님께서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답변은 전창배 이사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 자문관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교육청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 교육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이제 4곳을 인공지능 고등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지원이 들어갈 거고 이제 한 3, 4년 내로 10개 고등학교로 이제 확장을 할 건데요. 이제 초중고 학교의 이제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일단 과목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 윤리라는 과목이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교과목으로 들어갈 예정이 있고요. 인공지능 윤리 교과서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서와 교재와 커리큘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배워야 되겠고, 하지만 이제 책으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월시 교수님도 강조하시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체험이나 어떤 경험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성 탐색 교육이라든지 이런 진로 교육을 통해서도 이제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 대학교도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 윤리 과목을 개설해서 가리키는 부분은 참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효은 교수님께서 특히 굉장히 좀 앞서서 벌써 과목을 개설해서 가리키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국 대학교에 인공지능 과라든지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미국이나 우리 호주도 그렇고 인공지능 윤리라는 과목을 MIT도 그렇고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 전공
학생들이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너무 이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부분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 입안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좀 알고 좀 강조를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마지막 답변해 주시죠. 결국에 그 전무님이 그 질문하신 게 뭐 어떻게 좀 생태계를 좀 구축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 혼자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파이오니어라고 생각하고 이런 좀 레퍼런스를 만들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혼자 해오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저희가 혼자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교육도 저희가 혼자 다 하고요. 뭐 다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는 그 NGO 단체라든지 그 공공에 있는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다른 이제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좋은 분을 좀 하이어링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즉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그 좋은 분들을 저희가 더 이렇게 생태계로 유입할 수 있는지 그런 앞단에서의 교육을 그분들한테 좀 많이 의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처럼 로컬에서 뭔가 자폐장애인들이나 여성분들에 대한 교육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런 지역 기업들도 있고 뭐 호주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미국도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저희가 플랫폼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 안에서 이분들이 좀 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시고 이런 그 지역의 일자리를 같이 창출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좀 고민 부분이 있는데, 정부 역할은 결국엔 이 산업계와 이 저희 같은 생태계를 좀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초기에는 좀 이걸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약간 뭐 인텔 같은 대기업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자꾸 확산되고 뭐 산업계랑 또 연결되면서 이 산업계에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회적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 개발하는 기업도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얻어가고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잘 좀 사례를 만들고 같이 생태계를 키워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가 좀 윤리 쪽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은 안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첨언을 좀 드리면, 저는 AI 윤리 교육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한 교육이 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정말 차별의 벽과 이 선입견에 너무 많은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AI라는 것이 결국을 학습을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윤리라는 걸 갖추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굉장히 제대로 검토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선입견,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녹아있지 않은지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부터 좀 먼저 되는 게 인공지능 윤리를 논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제대로 하겠어?
이런 선입견을 초기에 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예. 심지어 최근에 제가 투자를 받으면서 IR을 하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니까 HR 코스트가 더 많이 드는데 이거 왜 계속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도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비장애인한테 들어가는 HR 코스트가 장애인분들한테 들어가는 HR 코스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유는 아까 슬라이드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장애인 직원들의 최근 3년간 퇴사를 0%예요. 비장애인 직원들은 퇴사를 더 자주 하거든요. 그 사람을 뽑고 다시 트레이닝 시키고 온보딩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AI 윤리 멘토단 같은 걸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윤 대표님이 단장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차별적인 생각도 좀 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남을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남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토론하신 두 분한테 조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 AI 윤리에 대한 대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개발자, 설계자, 개발자 또는 기업,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주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를 이용하는 주체, 이용자.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AI 자체가 또 윤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기업 관점에서 전무님 말씀해 주시고 일반 교육 관점에서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고 원래 질문을 바꾸셔서 더 재밌습니다. 예, 개발자, 기업, 그리고 이용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 게 뭐였죠? AI 자체,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용자 처음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용자는 이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과 또한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온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들, 어떤 미래 세대에서 지금 이러한 개발자가 되던 본인이 이용자로서 하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토비 교수님한테 했던 질문을 저 자신한테 한다면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는 50만 명의 선생님들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하나의 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이제 곳에서 돌리고 있는데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인텔 AI라는 프로그램 돌리는데요. 인천 송천구의 예를 들면 이 송천구 학생들이 한 6개월 이상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음성을 합성해 가지고 유명인의 사실 대통령의 목소리를 가지고 텍스트화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 이제 딥러닝과 페이크에 이제 교수님 잘 아시는 딥페이크로 애들이 진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 음성 합성한 모델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걸 가지고 조금 바꿔서 사람들이 써보게끔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정말 악용환세가 막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거의 6개월 1년간의 장정으로 만든 프로젝트를 확 뒤바꿔서 그 모델을 올리지는 않고 그냥 그걸 소개하고 또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한 게 아까 우리 이사장님 코드 오브 컨덕 규범 얘기하셨는데, 행동규범, 아이들이 나의 코드 오브 컨덕 5가지, 내가 이 AI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걸 디플로이 할 때 어떤 코드를 가져가실 것인가. 코드 오브 컨덕은 기업이나 국가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프로젝트에 나의 삶에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미래의 이용자 또는 지금의 이용자들이 실제 AI 기술을 배울 때 윤리를 함께 지속적으로 배워서, 그리고 이 기술을 배워가는 모든 사이클에 윤리가 어떤
단편적인 1, 2의 강의가 아니라 처음에 프로젝트 스코핑할 때부터 이 AI 기술이 정말 적합한가 필요한가 또는 데이터를 엑스플로레이션하고 뭔가 획득하고 이밸류에이션 할 때도 정말 이게 시큐어한가 이게 트랜스페런트한가 이런 걸 계속 질문할 수 있게 하려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아이들하고 365일 정말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런 AI 에픽, AI의 그 트랜스포머 또는 코치로 사실 함께 변화해 줘야 우리나라에 500만 명, 1000만 명의 학생들이 함께 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변해야 이 아이들이 미래 개발자가 되고 미래의 AI 창조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학교에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용기 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 교수님. 저는 사실 오늘 저기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각자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방향으로 모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걸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제가 AI 윤리 교육을 그냥 뭐 새로운 교과를 만든다 이렇게 사실 하진 않았고 제가 AI 윤리의 이슈들을 보니까 인공지능의 문제는 결국은 인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거기 들어가는데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편향이라든가 뭐 트랜스페런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인공지능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일단 그거를 만드는 인간부터가 윤리적이 돼야 되는데 이 사회가 일단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인공지능이 너 나빠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책임을 엉뚱한 기계한테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결국 아까 말씀하신 거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 사회와 문화가 조금 변해야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뭐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나 그런 것도 다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거울인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인공지능을 좀 바라보게끔 뭐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님 말씀하신 인성교육을 아마 기존 방식이랑은 많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론적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렇게 좀 해봐서 이렇게 거구나라고 깨닫는 약간 그런 교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기존 프레임이랑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힘을 모아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저는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고 클로징 멘트 2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창배 이사장님 그 발제 내용에서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디지털 기술은 윤리적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기술 진전이 공익의 적이 될 경우 야만이 지배하는 불행한 퇴보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우리가 더 AI 윤리, 디지털 포용성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